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자,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고 싶다면 먹는 것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병 유발의 3대 위험 요인이 영양, 흡연, 음주가 이 3대 영양인데 영양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식사 잘하고 계세요? 영양에 잘 맞춰서? 근데 그 영양 중에서도 식물 영양소는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식물 영양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2년도를 봐도요, 사람들의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건강 수명은 줄고 있어요. 사람들의 질병의 양상도요, 독감이라던가 이런 감염성 질환보다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 등 비감염성 질환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의 특징은요, 웬만하면 완치나 빠른 회복이 힘들고요, 삶의 질을 아주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의료비의 지출을 가장 올리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영양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19세기에 이 영양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에너지와 단백질 분야에 당시에는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채소와 과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채소와 과일 안에 더 다양한 것들이 보이더라. 그리고 그게 바로 식물 영양소였다는 겁니다. 자, 사실 식물에는요,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말고도 유용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걸 잘 알고 활용해왔죠. 여러분, 아스피린은요, 버드나무의 살리실산 화합물에서 유래한 겁니다. 탁솔, 이 물질은 난소암, 유방암, 폐암 등 항암 치료에 쓰이는데요, 주목나무 추출물이 주 원료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는요, 킹코나 나무 껍질 추출물을 사용한 거고요, 국소 마취제에는 박하가 주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처럼 동양의 한의학, 서양의 허브 치유 모두 식물을 기반한 전통 치료법들이죠. 자, 그럼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시죠. 파이토케미컬이란 말은 식물의 2차 대사물, 식물 유래 화합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성분을 말합니다. 자, 이게 우리 신체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역할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파이토 뉴트리언트, 식물 영양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럼 이 파이토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요, 파이토케미컬 성분의 발암 억제 성분, 그리고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암이라는 게 생겨서 발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정 단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파이토케미컬에 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이나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서 발암 물질이 몸에 들어올 수 있죠. 이때 브로콜리를 꾸준히 많이 먹었다면 그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컬 중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세포에 도착을 해서 효소의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활성화된 효소는요, 발암 물질을 세포로부터 제거합니다. 이처럼 파이토케미컬은 발암 억제, 안티에이징 효과가 가장 큰 걸로 알려져 있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의 활용은 이런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 제품은 물론이고요, 천연물 신약, 퍼스널 케어, 예를 들면 구강, 모발, 피부 이런 데 사용되고, 또 건강기능식품이나 식이보조제,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자, 뉴트리언트라는 화퀴즈가 있는데요, 거기에 Whole Fruits and Fiber Emerging Health Effects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루베리, 브로콜리, 사과, 배, 콜리플라워, 또 끈콩 이런 것들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전분 함량이 높은 옥수수나 감자는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다. 섬유질과 저혈당 지수 식품은 당뇨 위험을 낮추고 당뇨 환자들의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 싶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과학적으로 다 입증을 해낸 거죠. 과일, 채소의 섭취량에 따른 사망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4년도 영국 런던대 명부 논문에서는요, 하루 섭취 권장량의 4분의 1배 수준인
560g을 먹었을 때 사망률이 42% 감소했습니다. 자, 400g이면 예전 기준으로 야채 한 근 정도예요. 이 400g을 먹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신선한 걸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았고요. 당도가 높은 과일로 먹으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생과일 주스의 당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각설탕 1개당 2g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생과일 주스에는 최소 그 각설탕이 17개부터 많게는 70개,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수많은 연구 논문들의 핵심은요,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 그리고 아직도 밝혀내고 있는 많은 성분들이 우리의 몸 안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이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간극은 과연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 끼의 식단을 보다 식물 영양분 가득하게 채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과일, 채소가 가득하게 식탁을 채우세요. 5가지 색깔로 구분해서 채소와 과일을 의식적으로 자꾸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현대를 살면서 자연에 가까운 영양을 섭취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토양의 양분 변화, 또 제초제, 살충제, 유전자 조작된 것, 바쁜 라이프 스타일, 또 식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한몫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나물 위주의 식생활을 한다고들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세요. 자, 같은 식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젓가락이 거기에 가지 않았어도 많이 먹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9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품 섭취량 변화 추이가 나옵니다. 곡류나 채소류, 과일류 섭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요.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19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과일, 채소 섭취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자, 둘째, 내 식탁에 풍부하게 식물 영양소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말 검증된 천연에 가까운 식물성 보조식품을 꼭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식물이 아닌 그 반대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식 식단이나 식물 영양 섭취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류나 유제품, 정제된 밀가루의 과도한 섭취가 건강 수명을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습니다. 식물 영양 신경 써서 의식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식물 영양의 가치, 또 다른 식물 영양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